그래서 이제는 좀 더 직접적인 얘기를 그러면은 제가 근래 들어서 방금 트랙과 페이를 설명했으니까 제가 근래에 그냥 기억나는 종목, 제가 차트 찾아서 이게 설명하기 좋구나 이런 식으로 거래한 종목이 아니고 실제 제가 우연찮게 거래를 해본 종목을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설명을 하려면 지수 차트를 보면서 요 설명에 가장 합당한 딱 깨끗한 종목을 찾아내자면야 누구나 혹할 그림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 뭐 실제로 얼마 전에 했던 제가 간단한 매매를 했던 종목을 한번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삼양제넥스입니다. 삼양제넥스인데 21이동 평균선입니다. 이거는 자 제가 41이동 평균선 그려놓고 왜 21이동 평균선으로 난데없이 그러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20일간의 어떤 매매의 평균값에 투자자들이 길들여져 있는 수급이 어떤 종목은 한 40일 정도의 평균값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더라. 어떤 종목은 한 5일 정도의 이동평균선, 즉 5일 정도 이동평균값에 크게 영향을 받더라. 이것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길들여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20일 이동평균선에 길들여진 종목입니다. 삼양제넥스는. 그러면 이게 돌파할 때 19,400원 돌파할 때 원칙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해서 크게 3%에서 5% 벗어나지 않으면 매도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매도는 안 하고 지켜봤는데 밑으로 빠지나 하다가 도로 돌파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내려가는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초기의 물량을 뺏깁니다. 220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 매도하죠.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 상황은 뭡니까? 트랩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날 저는 요거 돌파에 들어가던 날 100주를 더 매수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면 실제입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디디고 돌파 안 하고 올라갔는데 밑으로 빠졌어요. 일단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일단 200주를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 수익은 여기에서 이까지를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삼양제넥스 한 종목에서. 이만큼 수익을 취했어요. 취하고 이 종목을 쳐다봅니다. 결국 트랩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트랩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미리 예측을 해서 요거 트랩이 일어날 거야 여기서 막 사잖아요. 수익은 비록 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 사면 큰일 납니다. 주식 투자. 그냥 지켜봅니다. 관심 있게. 트랩이 일어날 것 같으면 실제로 트랩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샀습니다. 올라가서 이번에는 안 닫고 돌파합니다. 이때는 급등합니다. 페일링이죠. 실패행위. 닫는데 실패 급등하죠. 급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 급등해서 또 페일링이 연속적으로 페일링이 일어납니다. 페일링 돌파하고 빠졌어. 여기서 많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어디에서 까지입니까? 수익은 여기에서 이까지 수익을 한 번 더 챙깁니다.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트랩을 만들고 또 돌파합니다. 또 샀습니다. 이번에는 돌파할 때 하향 돌파할 때 여기서 매도했으니까 수익이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현재 이 국면을 오른쪽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매수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이 지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목표가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돌파해서 트랩을 형성하면 이 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느냐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20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적으로 소규모의 종목들은 수급적으로 인위적으로 흔들리는 매수 주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매수의 위치는 어디냐? 이 고점을 돌파하면 사겠다. 고점 돌파 매수의 원칙을 세워놓고 기다리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돌파 실패하고 돌파하는 날 샀어요. 샀는데 의외로 맞았죠. 맞아도 상관없죠. 하향 돌파한 거 아니니까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되고 이 국면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트랩을 실패해서 샀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돌파할 때 샀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사서 페일링을 확인하고 샀다 하더라도 페일링이다. 여기서 산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을 내가 돌파 매수선으로 긋고 이 선을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를 합니다. 안 되죠?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도 이게 안 됩니다. 해보면. 여기 오를 것 같으니까 여기서 사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여기서 돌파 매수를 하면 또 들어갑니다. 이때 매도선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매수는 돌파 매수선이 되지만 매도선은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매도선의 중심 역할을 하죠. 이것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트랙과 페이를 보았을 때 얘기죠. 두 번째로
원래 이런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종목은 그냥 가끔씩 재미로 한 번씩 매매를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감각 때문에 진짜 실제로 이럴 때는 몇십 주, 뭐 100주, 몇십 주 이렇게 매매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때는 50일 이동 평균선하고 100일 이동 평균선, 200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황당하죠? 당신 40일선 그랬잖아. 그런데 이거는 20일선 거라고, 이거는 50일선 거라고, 이거 100일선 거라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목입니다. 그 정도도 노력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는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나한테 밥을 떠먹여주고 세상에 어떤 누가 가만히 있는데 사료 가져다 줍니까? 내가 이 종목을 잘 익히고 어떤 관심 있는 종목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이 종목의 수급의 핵심이 되는 것은 며칠 평균값이 이 종목 수급의 평균값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종목을 알아야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 종목이 뭔지 모르고 신촌사료가 닭사료인지 돼지사료인지 소사료인지도 모르고 매매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수급의 역할을 하고 이것을 돌파할 때 또 매수를 합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것을 만약에 분봉으로 30분봉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이걸 30분봉으로 다시 보았을 때는 50일선, 100일선, 200일선을 축소해서 그대로 분봉으로 이 그림은 분봉입니다. 분봉을 그대로 놔도 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이름은 박경철입니다. 박경철이 가지고 있는 몸은 하나인데 제 몸에 손가락을 하나 떼서 따로 분석해 보면 이 손가락이 저와 속성이 다르지 않죠. 제 손가락은 여기 계시는 앞에 앉아 계시는 분 손가락이 잘라버리면 손가락이고 그게 제게 붙어 있을 때는 내 거다. 그렇지가 않죠. 시장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수급이라는 것은 크고 적고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분봉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습니다. 분봉에서 당연히 좋아하시니까 분봉이라는 관점에서 새로 보자 이거죠. 또 50분선, 100분선, 200분선을 놓고 봐도 똑같은 관점에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납니다. 시공테크 이 종목을 제가 얼마 예전에 우연하게 한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한 2주, 3주 전에 누가 묻길래 종목 뭐 사면 묻길래 글쎄 상불살 종목 하나도 없는데 코스닥 거래소 시장 통틀어서 뭐 거래를 해본다면 시공테크 한 종목 정도는 거래해볼 만하더라 이런 농담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기준에 그랬다는 얘기죠. 지금 시공테크가 아니라 2주 전에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건 역시 우리가 50분선, 100분선, 200분선을 놓고 매매를 했을 때 돌파 매수, 트랩 따라가서 계속 매수를 하다가 하향 붕괴하고 매도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면 똑같은 수익률을 그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고 사고 팔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의 트랩을 얘기했죠. 꼭 그것이 이동평균선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이번에는 이게 피보나치 라인입니다. 혹시 이제 그 연세가 저보다 이제 훨씬 사회 경험이 많으시거나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피보나치선 이런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 피보나치선이라는 것은 증권사 HTS나 차트 프로그램을 보면 저점에서부터 점을 콕 찍고 고점까지 점을 탁 찍으면 저절로 선을 쫙쫙쫙쫙 그어줍니다. 이것이 말하는 소위 눌림목을 찾아주는 이 지표거든요. 이 눌림목, 요게 33%포, 요게 61%, 50%, 38%, 31%인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피보나치 선이라는 걸 콕 찍고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딱 찍으면 저절로 선을 이렇게 쭉쭉쭉쭉 꺼줍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잘한다고 얘기하시는 기술적 분석 좀 해봤다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매수 주문 넣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눌림목 매수다 이런 소리 합니다. 분명히 증권방송 같은 거나 그 외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눌림목 매수의 기회가 도래야 하고 눌림목 매수의 찬스가 오는데 딱 사가서 올라갔습니다. 이쯤 오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 봐라 내 말 맞지? 내 말을 따라서 대박난 종목들이 이러이러한 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지나서 팍 떨어지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럽니다. 세상에 눌림목이라는 것은 기다려주는 게 아니죠.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 선을 놓고 봐도 쭉 따라가서 반대쪽으로 트랩을 만듭니다. 이건 더 죽습니다. 올라가서 떨어지다가 다시 되돌파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더 밑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뭡니까? 페일이니까 또 떨어지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밑으로, 만약 밑에 개념으로 본다면 떨어져서 트랩이다 생각하고 샀어. 실패했죠? 페일이니까 실패해서 여기서 팔았다면 이익이 이만큼이고 못 팔았다 하더라도 도로 팔면 본전입니다. 끝까지 기다려봅니다. 밑에 와서 60일 맞아 깹니다. 이제 끝장났다 생각합니다. 원래 피보나치 61% 선이 깨지면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은 절망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우리 종합지수도 운이 나쁘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종합지수 선이 이제 이 부분에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고 있는데 만약 운 나빠서 바바박 깨지면 그때는 절망의 비탄의 목소리가 시장에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 제가 혼자서 상상을 해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되돌아 들어가는 트랩이 발생하면 이때는 매수합니다. 이렇듯이 이동평균선에만 대입할 필요도 없고 피보나치 선에 대입을 해도 좋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앤드류 피츠포커선입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이상하시죠? 이 앤드류 피츠포커선이라는 것도 증권사 HTS나 차트 프로그램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회귀선법이라는 희한한 그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 상업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시그마 그런 이상한 수학 공식 나오는 희한한 회귀선법이라는 이론이 있죠. 그것을 활용한 건데 최저점에 점을 하나 찍고 1차 파동의 고점과 1차 파동의 저점에 점을 하나 찍으면 지가 저절로 추세를 그려주는 게 앤드류 피츠포커 라인인데 제가 지난번 강연회 때 마지막 마무리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동평균선 설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앤드류 피츠포커선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대답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각자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은데 자, 이런 앤드류 피츠포커선이라는 것을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이것을 예를 들어도 이 피츠포커선의 밑으로 하향 돌파하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끝났다 생각하고 실제로 팔고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되돌아 들어가서 돌파해서 다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트랩이 됩니다. 추세 복귀가 되면 또 돌파해 나갑니다. 이번에는 트랩이 안 일어나고 그냥 돌파해버리죠. 매도 지점은 여기입니다. 수익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게 내 수익이죠. 여기에서 이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피치포커선을 그어서도 마찬가지, 피보나치 선을 그어도 마찬가지, 이동평균선을 봐도 마찬가지, 추세선을 그어서 봐도 마찬가지. 모든 면에서 이 트랙과 페일링의 원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트랙과 페일링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이론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냥 제가 뭐 만들어냈다 해도 좋고 180이 시세 위쪽에 있을 때 아래쪽에 있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죠. 시세 위쪽에 있을 때 아래쪽에 있을 때 지금은 시세를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차트에서 어떤 게 보여야 됩니까? 이게 노력이죠. 어떤 게 보여야 됩니까? 현재 제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이것을 큰 박스로 놓고 이것을 큰 박스로 놓았다면 과거부터 바닥, 천정, 바닥, 천정, 트랩이니까 밑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서 안 닿고 이놈이 혹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안 닿으면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평행선 박스 안에서 안 닿고 돌아간다면 페일에서 강력한 돌파를 해버리겠죠. 그런데 오늘 집에 가서 시골에서 오늘 강연하면서 요게 페일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오늘 남의 약을 급나게 사야 되겠다. 내일부터 하얀 거 10번 찍어버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사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얀 거 10번 맞겠죠. 이런 식의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언제 사야 됩니까? 이거 매수 지점이 어디쯤 되겠습니까? 이것을 트랩을 또 이 전체로 박스로 보면 페일이고 피보나치 선으로 보면 돌파해서 돌파만 한다면 뭡니까? 트랩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피보나치 기준으로는 돌파하면 트랩이고 추세 기준으로는 돌파하면 페일이고 이동평균선 개념으로는 트랩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관심 종목으로 올려두셔야 되는 종목들의 패턴의 사례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이런 종류의 이유가 있는 종목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종목이 어떻게 되나를 내가 관심 종목 이것도 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을 쭉 걸어놓고 이놈이 어떻게 움직이나 돌파하면서 하겠다. 돌파 매수라고 칠판 이만큼 써야 됩니다. 돌파 매수. 그죠? 그 다음에 저점 매수 해놓고 꼽혀. 이렇게 해서 딱 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지 아십니까? 한 이쯤? 여기서 지금 이게 막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곧 반등하는 거 아니냐? 가끔 정보방송 보면 황당합니다. 왜 투자 상담하는 프로 있잖아요. 투자 상담 프로 하면 이럽니다. 제가요 지난 2월 달에요 3,140원에 누구 주문을 말을 듣고 남의 약을 샀거든요. 그런데 며칠 만에 확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2,500원이 됐는데요. 지금 손절매 할까요? 더 살까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다 합니다.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이 명쾌한 질문을 합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므로 이미 매도는 늦었고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적당히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복말 뭐 소리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눈이 시야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차트를 사례로 지금 들어서 그렇지 이 차트를 보고 지금 제가 말했던 방식으로 이 종목을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여러분이 금방금방 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해보면 안 되죠. 설명을 해주면 이렇구나 이 종목 잘 봐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거를 차트 탁 켜놓고 딱 보고 있으면 뭐 그냥 그저 그렇네. 이거 안 들어옵니다. 원래 트래픽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저한테 들은 이야기 가서 아무리 차트를 봐도 눈에 안 들어오죠. 그건 뭡니까? 경험 부족이죠. 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들어오도록 하고 주식 투자하면 되죠. 그런데 안 들어오는데 내일 또 보면 빨간 종목 나오면 또 하나 삽니다. 안 사면 안 되거든요. 자꾸 사고 싶거든요. 세상에 천원 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포를 들고 전쟁터에 뛰어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부엌칼도 제대로 못 쓰면서 가서 호텔 주방에 가서 일하려고 덤비는 꼴이라네. 최소한 이런 것을 차트를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차트를 천종목 자동 검색을 놓고 따라라 돌리면요.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00종목, 1000종목 차트를 1분 간격으로 착각착각 넘어가게 하면서 보고 있으면요. 이거 가면 타타타탁 멈추면서 그 종목을 적어낼 수 있는 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구나. 이 종목은 여기, 이 종목은 여기, 이 종목 트래픽 이렇게, 이 종목 추세. 제일 먼저 걸러내는 거 뭡니까? 1번 쫙 걸러내면서 시세가 우위에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수세가 아래쪽에 있는 종목 일단 먼저 걸러내겠죠. 그죠? 일단 그러면 종목, 현재가 거래소 종목 거의 다 걸러냅니다. 일부 제외하고. 그 다음에 트랙과 페일, 그 종목 중에서 혹시 트랙과 페일이 일어나는 종목이 있나 없나를 유심히 쩌르르 살펴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차트를 딱 보면 제가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차트를 아무 이동평균선도 지금 제가 이동평균선 2개 그렸지 원래 잘 안 그립니다. 저는 차트를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지표가 전혀 없는 멘붕만 나와 있는 차트를 쓰거나 쓴 차트만 보는데 그 차트를 보면 정말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모니터 위에 빨간색 연필로 5일선, 21선, 41선, 121선 쭉쭉쭉 그립니다.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5일선, 21선, 121선을 넣어봐야 아는 사람과 백지에서도 가상의 5일선, 21선, 121선이 눈에 쭈르르 그려지는 사람과의 차이. 보조지표 RSI 스타캐스틱이 과열 침체다, 다이버전스다 그러지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RSI 다이버전스가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저점이 낮아지는데 보조지표가 저점이 높아지는 다이버전스가 낮다는 걸 저는 보조지표 확인을 안 했습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이면 RSI나 스타캐스틱은 지금 다이버전스가 났을 것이라는 것을 그냥 차트 보면 아는 거죠. 이게 뭐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잘났다, 너 대단히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사실 잘나 보이느라고 아까 분장 한 채로 그냥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시간 녹화하고 닦을 시간도 없이 그냥 왔는데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최소한 안 잃는 사람들은 버는 사람 고사하고 안 잃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동평균선 따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막 그려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맨날 오늘 뭐 살까요? 전화해서 투자 상담해가지고 내가 얼마에 샀는데요?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이 자세로 주식 투자하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집 팔아먹은 것만 해도 안 돼가지고 가져들고까지 다 팔아먹어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너무나 끔찍하고 엄청나고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도 아무도 그런 인식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식시장요, 심리가 어떠냐면, 투자자들은 제일 처음에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 심리가 어떠냐면,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큰 것이 주식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리스크가 크다는 자체는 무시할 수 있는 인간형이 주식 투자한다 이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좀 더 신랄하게, 외람되게, 제가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신랄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위 막가파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실 가능성 정도는 대수롭지 않고 수익의 가능성이 더 커 보였다는 거죠. 즉 두려움보다는 탐욕이 더 컸다는 겁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이 사람부터 탐욕 덩어리였다는 거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시장에서 나를 비관주의자로 만듭니다.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비관주의자가 되는데, 이유는 막상 뛰어들어 보니까 안 됩니다. 누구 말을 듣고 사보니까 안 되고, 제보사 추천하는 종목 중장기 바이앤 홀더해도 안 되고, 고수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돈 주고 200만 원짜리 골드 회원 들어도 안 돼요. 맨날 안 되거든요. 해도 안 되고, 이거저거 안 되니까 데이 트레이딩, 그것도 안 되니까 선물 옵션 합니다. 더 깨지고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 한 분이 죽었잖아요. 옥상에서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가야 끝납니다. 이 주식요. 한번 뛰어들면 내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든 재벌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 끝장을 보는 거라고. 여러분은 발을 못 뺍니다. 이미 이 정도 들어와 버리면. 그러나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시장에서 비관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뭐냐면 정보사 추천 종목 들어도 소용없어. 중장기 우리나라에서는 복날 뭐 소리야. 단기 데이 트레이딩 해보니까 깨져. 기술적 지표 배워가지고 해보니까 안 돼. 시골에서 오늘 트레이페이를 그랬는데 트레이페이를 시골에서 말 듣고 따라 해봤는데 에이씨 내일부터 또 깨지네. 시골에서 이것도 헛소리다. 또 다음 또 누구 뭐 참신한 이론 없나 또 들으러 가자. 이번에는 의사가 났으니까 또 변호사 하나 났었는데 변호사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막 해봅니다. 맨날 깨지네. 나중에 뭡니까? 비관합니다. 아,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다, 믿을 게 없다, 기술적 부서 겁난다, 지지선 트랩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무섭다, 자꾸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무너지고 심리만 남습니다. 마음에. 처음에 세웠던 원칙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과정 속에서 비관적인 심리만 남아서 심리만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공포보다 탐욕이 빨리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인데 공포보다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써서 송구스러운데 저는 일단 제가 강연한다고 할 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보다 탐욕이 빨리 반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무서운 뭐가 소리가 팍 들리면 냅다 뒤돌아 뛰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그냥 무서워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면서 기다립니다. 숲에서 뭐가 나와서 다리 하나 탁 물면 아차 다리 한쪽 잃고 도망갑니다. 공포 반응에 대한 인간의 심리 현상이 그렇습니다. 공포 반응이. 우리가 공포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관객이 보면 저거 곧 죽을 텐데 저게 곧 계단을 촛불 들고 계속 끄고 내려가거든요. 아 저러면 죽는데 불안하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계단 다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마스크 쓰고 누가 칼 들고 나서 확 죽이잖아요. 인간은 공포에 딱만 터뜨리면 한번 움찔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진짜 내가 위험한 게 맞나 안 맞나. 그러고 난 다음에 상황 끝이에요. 이미 위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위험한 게 맞아서 다음부터는 얼른 도망가야지. 항상 그럽니다. 그런데 탐욕 금방 지금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못 참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안 해요. 일단 저질러 놓고 우리가 성서에 보면 아담이 사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거 하느님 먹지 말라 했는데 괜찮을까 고민하죠. 고민 먼저 했으면 안 먹을 텐데 그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심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벗어나기 힘든 가장 어려운 심리입니다.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새는데
다시 또 다른 거를 한번 보면, 저는 오늘은 아예 대세 그냥 큰 그림만 이야기하기로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그냥 큰 그림만 본기로 이야기하면 예정된 시간이 넘겼는데 계속 하도록 할게요. 큰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면, 제가 201 이동평균에서 182 이동평균에서 자꾸 하니까 진리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그거 대상성 국면에 4번밖에 매매를 못했는데, 201 이동평균 어떤 종목이든 종합지수든 오늘부터 집에 가면 반드시 볼린저 밴드 설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201 이동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편차 2 딱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위에 거는 보지도 마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연습 문제처럼 계속 한번 내보겠습니다. 분명히 다운을 받았는데 이게 도망을 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볼린저 밴드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볼린저 밴드. 이것을 보고 느껴지는 점이 없다면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주가는 어떤 하나의 평균값에서 어떤 편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가랭이를 째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주가가 밑으로 급등을 해도 너무 높이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이 당연하고,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를 뚫고 지구 반대편으로 나가지는 못하니까 땅을 파도 어느 정도 파면 도로 나와야 됩니다. 숨이 막히니까. 그것이 바로 표준편차인데,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움직이는 동안 이 편차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면, 삼성증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사람은 매매 원칙이 없는 사람, 여기서 상향 돌파 딱 디디고 되돌아갈 때 매수를 한번 해봤다. 할만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는데 여기서 팔아먹었으면 고수라기보다는 재수. 여기 사서 도로 돌파에 내려가면 당연히 매도하고, 수익은 여기서 요만큼 눈꽃만큼 수익이 나고는 밑으로 빠졌죠. 여기서 주식을 사고 팔면 등신. 여기서 되돌아갈 때 사면 뭡니까? 페일이죠. 페일이니까 샀다. 뭡니까? 멍청이죠. 왜냐하면 페일이라도 고점 돌파해야 사는 거죠. 돌파 매수하는 거지. 이게 진짜 페일이 될지 여기서 도로 밑으로 내려올지 압니까? 아니야 다를까? 돌파하기 전에 도로 내려오네요. 돌파 매수, 무조건 돌파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증권이 여기 왔는데, 나 여기서 한번 사봤다. 잘했다. 샀는데 어떡할까? 여기 사가지고 올라왔네? 여기 돌파도 샀네? 그래서 좋아. 근데 문제는 요거 도로 돌파하면, 밑으로 도로 돌파하면 팔면 되니까. 내가 내릴 자리가 있는 거야, 내릴 자리. 버스에 올라타면, 이놈의 버스가 다음 정거장에 내리는 버스라 해야지. 나는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타가지고 분당에 내려야 되는데, 이게 부산까지 가는 직행버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중간에 쓰는 버스인지 끝까지 가는 버스인지 알아야 돼요. 반드시 주식 투자는 타고 내리는 자리에서만, 정거장에서만 매매하는. 여기서 이게 정거장에 돌파를 샀어요. 이래가 돌파해서 쭉 나가버리면 돈 버는 거죠. 그냥 버는 거예요. 이쯤 올라갔으니까 야 돈 벌었다. 이쯤 올라갔으니까 이쯤 팔자. 이것도 바보고 지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도 이게 도로 돌파해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파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도 따라 올라가잖아요. 따라 올라가죠. 그럼 이거 올라갈 때 이것을 만약에 돌파할 때 사서 되돌파할 때 판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주가가 올라 있으면 이쯤에서 팔게 될 겁니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쭉 한번 훑어봅시다. 대표주들을. 이게 증권주의 대표인 삼성증권이었고, 만약에 대림산업이다. 이놈은 삼성증권보다 훨씬 좋네요. 그죠?
왜 좋으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돼요. 주식 투자를 정기 사고 싶으면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죠. 이유가 뭡니까? 시세를 이겨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얘는 지금 시세를 이겨 있다고요, 지금. 시세를 밑으로 져버리면 우리는 포기하면 되니까 이런 좋은 내릴 수 있는 증거장이 있는 국면에서는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사고 팔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팔 겁니까? 여기서 만약에 주식을 샀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팔아야 됩니까? 이것은 증거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매가 가능하고 시세를 이겨 있고, 다른 종목들은 보면은 이렇게 해서 200일 이동평균선에도 이렇게 해서 돌파해서 나아가서 이까지 내려와 있는데 얘는 지금 2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아직까지 매수가 매도를 이기고 있는 국면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머리를 돌린다면 이 밑에 있는 게 더 많이 갈 것 같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현상이 지나지 않고 진짜 가는 거는 이런 종목이 가겠죠. 우리가 대세를 보는 눈은 그렇다 이겁니다. 종목을 보면. 그러면 대림사는 내일부터 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내일 대림사뿐만 아니라 난관통을 사는 분도 있어요. 하나로통신입니다. 하나로통신 지금 매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점에서 등신 중에 상등신이죠. 여기는 도대체 매매를 할 어떠한 이유나 근거도 없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그러시죠?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지워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트랩인 줄 알았는데 실패해서 도로 내려서 도로 팔았잖아요. 트랩 내고 돌파하기를 기다려야 되고 실제로 트랩이라는 걸 확인되면 우리는 이거는 매수 전략은 어디가 됩니까? 이 지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수가 되는 거죠. 트랩이 확인된 다음 이게 최소한 200일선을 도로 돌파하면 200일선을 도로 돌파하면 트랩은 되지만 그래도 이 고점을 돌파해야 확인 매수를 합니다. 자, 여기서 트랩이 확인됐지만 어떻겠습니까? 고점 돌파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랩이라고 여기서 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차차 못하면 하여튼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살 필요도 없고 지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디디는지 트랩을 만들고 올라와서 고점 돌파하는지 보고 내가 살 수 있는 자리는 딱 한 자리. 하나로통신을 보유하신 분이 저한테 어떡할까요? 물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팔든지 만들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나는 모릅니다. 어디서 팔지 지금은. 만약 여기서 물었으면 요거 돌파하면 팔아라 그러겠는데 여기서 물으면 이거 돌파하면 팔아라 그러면 걸려대면 팔아라 그러죠. 그죠? 말도 안 된다. 나는 모른다. 이런 거면 나한테 묻지 마라 그러는. 다만 이거 언제 사느냐고 물으면 이 종목 언제 사느냐고 물으면 요거 돌파하면 사자. 그 트랩을 만들고 고점 돌파 매수한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 하나로통신은 우리가 5,400원인가요? 이게 5,300원인가요? 돌파하면 매수. 돌파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지원차 놀도록 내버려놔야 됩니다. 또 거의 같은 사례로 우리는 이번에 은행주에 하나은행을 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을 보면 이번에는 추세선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거죠. 제가 이동평균선에 따른 트랙과 페일, 피보나치, 각종 어떤 모든 것을 원리하면 이번에는 추세선 따라서 하나은행이 이렇게 삼각형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탁탁탁탁 오다가 안 닿고 간다 이거죠. 안 닿고 야 페일이다 여기서 사자 이러면 오늘 여기 왔기 때문에 망하는 분이 생깁니다. 이제 차라리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이렇게 망하는 방법을 몰랐을 텐데 괜히 와서 트랙과 페일을 배우고 가서 망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매수 시점은 이거 돌파 매수입니다. 이거 돌파 매수. 다만 이것이 페일이 나는 걸 보면 향후 강추세가 생길 것을 돌파만 한다면 향후 강추세가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또다시 페일이 발생하고 초강력 추세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탁탁탁 페일이 발생하면 강력 매수인데 매수는 어디서 합니까? 페일이 발생했구나 매수 아니고 매수 포인트는 여기죠. 삼각형 추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페일이 발생했구나 여기 사자 또 더 한 발 더 웃기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다 치고요. 자기는 그래도 딴에 기술적 분석 많이 했다고 추세선 딱 꺼가지고 추세선 돌파하면 매수합니다. 이것도 알기 때문에 죽는 경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파 매수입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세상에서 주식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나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많이 잃었다는 소리는 제가 원망을 안 들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자, 예를 들면 또 하나 보자. 다음이다. 좋아하시죠? 세롬, 다음, 한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관점에서 지금 관심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관심 불가. 그죠? 이게 돌파해서 나가든 이걸 밑에 도달을 하든 어떻게 하는 움직임을 보고 결정해야 돼. 다음 관심 종목 제외. 종목 고른 눈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조금 있다가. 현대차입니다. 저는 이 현대차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현대차를 유심히 보는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폴리스 스탁, 즉 경찰 주식입니다. 현대차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 시장을 선행한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고 지금 이 200일선을 두고 힘의 격전이 지금 대단히 벌어지고 있죠. 뭐 딱 보면은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한 번 200일 평균선을 오래 이겨버리면 머지않아 200일 평균선에 한 번 200일 이동 평균선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겨버리면 나중에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을 벌린다 그러죠. 쫙 벌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와다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볼린저 밴드를 딱 돌파하잖아요. 싹 이렇게 올라가서 벌리고 떨어지면 다음번에 돌파할 때는 이건 진짜 크게 올라갑니다. 볼린저 밴드를 쫙 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할 때 있잖아요. 유심히 잘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이 상황에서 있잖아요. 이만큼 올라가는 것도 엄청나게 칭찬해 줘야 됩니다. 절대로 한 번만에 원래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한 번 돌파해서 이러한 형상을 한번 만들어버리면 두 번째 갈 때는 이거 매수 언제입니까? 이거 돌파할 때 돌파 매수죠? 하면은 두 번째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이 쫙 벌어지는 수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200일선 이놈은 잘 벌어지지는 않는데 한번 벌렸다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일선은 촐랑촐랑 하면서 5일선 볼린저 밴드, 20일선 볼린저 밴드 보면은 아주 촐랑거리기가 이런 말을 다 못합니다. 그것은 매매에 전혀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대상으로 지표로 삼는 지표는 절대로 시장이라는 무슨 괴물이 그것을 무기로 생각해 주지 않는다 이거죠. 허를 찌르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20일 볼린저 밴드를 볼 때 우리는 200일 볼린저 밴드 보자 이거죠. 왜? 상대가 너무 크잖아요. 거대한 대상으로 시장이라는 괴물을 상대로 바늘 하나 콕 찔러봐야 피 한 방울 안 납니다. 차라리 바늘 100번째를 끌어가지고 쇠말뚝을 갈아가지고 언제 다윗처럼 뒤에 뛰어가서 차라리 똥꼬를 한번 푹 쑤시고 나오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눈으로 시장을 보자 이겁니다. 큰 눈으로. 내가 눈을 보는 시야를 나는 봤다 하면 40일 아니면 200일 뭐 이런 정도 스케일 크게 아니면 안 놀아. 이런 눈으로 시장을 봐야 이긴다. 그러면 됐죠. 좋아할 만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패턴이 유용해 보이는가? 이 종목 이야기하면 종목 막 사죠. 이 종목이 아니고 패턴을 이제 예시를 해보면 자 이게 LG 생활건강 일봉입니다. 지금 저거 보시라는 것은 패턴을 보시라는 것이 이 종목 사라 하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죠? 만약에 이 종목을 기록했다 내일 아침에 주문 내시면 제가 허무해집니다. 이 패턴을 종이에 막 받아서 그리고 계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선을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보시죠. 우리 패턴을 집에서 이런 종목들을 쭉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두 번째,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런 거 사기 싫죠? 왜냐하면 다른 놈은 떨어지는데 이놈만 이러고 있으니 불안하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한국가스공사의 패턴은 현재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페일 후에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가지고
페일이 나니까 당연히 돌파를 했고, 그나마 이평선을 40일 이평선까지 돌파해가지고 40일 이평선 위에 페일이 또 났습니다. 자, 제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면 201, 2동 평균선 위로 힘이 우위에 점에 있는 종목이다. 맞죠? 힘이 우위에 점에 있어요. 두 번째, 41, 2동 평균선 위로 올라가서 이미 단기적으로도 매수세가 이미 매도세를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괴물이 주춤주춤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다음에 돌파해서 1차적으로 페일러 발생했습니다. 41, 2동 평균 디디지 못하고 페일러 발생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해버렸죠. 크게 보면 이 추세 안에서도 페일이 발생하면서 추세를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종목을 언제 사셔야 되느냐 하면 내일 아침 동시효과 주문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겠죠. 돌파할 때. 돌파 매수. 그냥 머릿속에 자면서도 돌파 매수, 돌파 매수. 원래 그 불교에도 그 부처님이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참선을 통해서 깨침을 얻어서 화두로 이제 공안을 타파한다 그러는데 화두를 가지고 이 깨우침을 얻는 방법, 아주 오랫동안 선수행을 해서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관세음보살 이름만 열심히 부르면 바로 부처님이 된다 그럽니다.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돌파매수, 돌파매수, 돌파매수 하면 고수됩니다. 그래서 계속 돌파매수만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이게 지금 DI죠. 제가 방금 왜 망설였느냐 하면, 이걸 지금 어제 그리면서 사례로 향후 차트가 좋은 차트로, 좋은 패턴으로 선정을 하면서도 대단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망설였는데, 원칙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세를 딱 그어보면 저점 추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 이동평균선은 당연히 돌파할 때 DI는 어떻게 됩니까? 참 쉽죠? 저는 참 어이없다고 옛날에 이것도 제가 정근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DI를 여기서 샀는데요. 언제 더 살까요? 매도할까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담하는 분이 이랬어요. 새로운 고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강력 매수하는데 얼마 무너지면 팔아라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가 어디냐니까 제 기억으로 하면 여기였던 거기요. 이 선을 꺼가지고 의미 있는 선이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41, 2동 평균선 무너지면 팔면 되잖아요. 급등주도 극장은 꽤 없죠. 무너지면 팔면 돼요. 그냥 갈등 없이 팔면 됩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이게 트랩이 일어나면서 죽었고 그냥 계속 죽었고 돌파한 날이 여기입니다. 이 돌파는 뭡니까? 이번에는 이 201, 2동 평균선에 대한 트랩이 발생한 거죠. 참 눈이 잘 안 들어오죠, 그죠? 이번에는 제가 무슨 트랩이라는지 잘 모르겠죠. 이번에는 201, 2동 평균선에 대한 트랩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201, 2동 평균선에 대한 트랩이 발생하고 41, 2동 평균선 위로 지금 올라서서 201, 2동 평균선 위에서 까딱까딱 하면서 이 추세선 아래쪽에서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지금 보이고 있죠.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면 사실 저는 재미로 이 종목, 이런 종목 감각이 있지 않으려고 조금씩 사는 이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문 넣지 마세요. 제 종목 큰일 납니다. 자, 농담이고. 피보나치 선 61.8% 선을 무너뜨렸다가 되돌아서 트랩을 만들고 돌아갔으니까 저는 1차 매수를 했습니다. 원칙대로. 그냥. 두 번째, 41, 2동 평균선을 돌파해서 나아가면서 201, 2동 평균선, 181, 2동 평균선을 트랩을 완성하고 이번에는 181, 2동 평균선에 트랩이 완성되는 걸 보고 여기서 고점 돌파하는 걸 보고 매수했고 아직 이게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들고 있는데 마지막 돌파는 뭡니까? 이 추세선에 대한 돌파, 이 추세선에 대한 트랩이 다시 생길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정리하면 피보나치 선에 대한 트랩을 1차 극복을 했고 두 번째 극복한 것은 이 181, 즉 201, 181 이동 평균선에 대한 트랩이 발생을 했고 세 번째로는 이 추세선에 대한 트랩이 지금 완성이 되려고 그런다 이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단계적으로 계속 매수 따라가다가 매도는 어딥니까? 무너지면 매도죠. 혹은 여기서 매수한 추세 돌파해서 매수한 것은 추세에서 무너지면 매도. 여기를 중심으로 산 것은 이거 무너지면 매도. 이걸 중심으로 산 것은 이거 무너지면 매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원칙대로. 여기서는
평범한 차트로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트랩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면서 지금 제가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한 가지 지금까지 실컷 떠들고 헛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트랩이다, 페일이다 이렇게 글을 떠대 보이는 이야기를 오늘 한 가지 했는데 이거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파동 논리로 파동을 개념으로 봅니다. 사실 파동론으로 보면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1파동 상승 후에 2파동 조정, 2파동 조정 후에 1파동 고점을 돌파하면 3파동 상승, 3파동 상승 후에 4파동 조정을 보이고 3파 상승 고점을 돌파하면 5파. 맞죠? 그러면 2파 조정이나 4파 조정은 트랩이죠.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 한 반쯤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5파 상승 후에 조정했다고 5파 상승을 5파를 한 번 더 살짝 넘는데 트랩이다고 매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 가겠죠. 잘못하면.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트랩이다, 페일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파동에서 이 트랩을 적용할 수 있는 파동이 있고 적용하면 안 되는 파동이 있다 이겁니다. 각도에서 제가 각도를 오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막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그것을 어떤 국면에서는 그것이 잘 적용이 되지만 어떤 국면에서는 거꾸로 호되게 당하는 국면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그럼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파동을 알아야 되죠. 또 제가 피치 포커스를 이야기하고 파동 이야기하고 트랩을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미 피보나치 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뭡니까? 실컷 기술적 분석 필요 없다, 공부할 필요 없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 놓고 파동을 모르면 이건 적용 못해. 복잡한 이야기 모르면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위성적인 인간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돌아와야 됩니다. 맞지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면은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원칙대로 그냥 그대로 나는 기계다. 내가 아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내 머릿속에는 지능지수 0이다. 그냥 찐빵처럼 만들어진 안에서 찐빵처럼 그대로 행동한다 하면 절대로 안 되나요? 왜냐하면 재수 없어서 5파동에 잡아도 무너지면 팔 테니까 손실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조금 머리 굴려가지고 이것이 5파동의 출발이다 뭐 어쩌고 하다가 골로 가는데 수익을 크게 내려면 그러면 이런 걸로는 수익이 안 되고 나는 수익을 크게 내고 싶다 그러면 파동도 이해해야 되고 뭐 밴드도 이해해야 되고 특성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수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생업을 접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돌을 닦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가치, 내 가족과 나의 중요한 시간들을 희생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들을 보존하면서 욕심을 덜 내고 행복하게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 양당 간의 단안을 여기서 내리십시오. 큰 욕심을 유지하면서 나의 귀중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식 투자라는 이 하나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한다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만 해도 파동론, 각도론 모든 것을 접점해서 저한테 와서 한 달만 배우세요. 제가 아예 주식 투자에 뽕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허구한 날 새벽 4시까지 나스닥 쳐다보고 주식 2,000개 종목 분석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 삶이 더 중요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인데 다만 재테크의 수단으로 저금리 시대에 주식 투자 남들도 아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니까 그냥 은행 금리보다 좀 더 차분차분하게 아주 건전하게 훌륭한 나는 내 나름대로 건강한 수익을 도모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야기한 것들만 잘 이해하신 다음에 기계적으로 국화빵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흡수해서 그대로 하세요.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머리를 굴리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다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머리 굴리면 다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내 삶을 보존하는 길을 택하고 욕심을 조금 덜 부리시는 분들은
국학방처럼 그대로 전에 드린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해서 그대로 행하시고, 수입을 크게 내려면 머리를 그때부터 굴리는데 머리만 굴리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몸을 굴려서 내 인간을 희생해버려야 됩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의 결정을 내리시면 혹시나 이 중에 내 인생을 접고 포기하고 주식에서 끝장을 보겠다, 이러한 분이 계시면 저 찾아오십시오. 그럼 MBN에 우리 저희 장 PD 앉아있는데 장 PD한테 저 연락처 가르쳐달라면 가르쳐줄 겁니다. 그분은 저하고 한 달 동안 합숙훈련 한번 해보죠. 농담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디 그런 선택 안 하시기 빕니다. 일단 강연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